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오늘 두 종목 선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 이 건설 중장비 쪽으로 엔진 쪽도 마찬가지고요.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또 원익 IPS 반도체 장비인데 두 종목 다 그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두 종목 긍정적인 모멘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드라이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지 만나볼게요.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는 주요 부분별 매출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밭캣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밭캣 날려보고 그리고 엔진 부분 날려보고 그리고 조금 더 매출 부분을 세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면요. 이게 중국이 고요. 그리고 선진시장, 신흥국, 한국시장 이렇게 보면 되는데 2019년에서 20년도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앞으로의 흐름도 예상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함께 보면요. 선진시장과 신흥국 시장은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중국 시장은 작년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차별화된 중국 시장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분기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 월별로 중국 굴삭기 이쪽으로 팔고 있잖아요. 이 추정치를 보면요. 이 녹색선이 작년이고 회색선이 올해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3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6월 기준으로 해서 3월까지는 1분기고 6월까지는 2분기인데요. 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좋지 않았는데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분기입니다. 2분기는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잘 되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력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단 4월과 그리고 5월의 수치만 보더라도 이게 긍정적인 게 이게 합산이 성수기 시즌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라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월말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7.3% 정도 되는데 이게 캐터필라 동종업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긴 하지만 거기 시장 점유율이 캐터필라가 7.2인데요. 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역시 강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2011년도 표도 녹색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프로 녹색 그래프고 이제 회색이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이게 2011년도 이렇게 하면 이제 1분기인 거죠. 2011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 역대 분기 사상으로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2분기 가면요. 이 수준을 훨씬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와서 코로나19 이후에 2분기 성적은 괜찮겠구나 하는 거를 이쪽 표에서도 자세히 언급을 해놓은 상황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주요 도시 합산 20년과 19년 투자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도 코로나19 발원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형 토목공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시가 뭐 고속철도, 전철,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건설 장비 그리고 건설 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하반기 가면서 중국 시장에서 굴삭기, 중대형 건설 기계 장비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작년 투자 규모를 봤더니 5.7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보면요. 7.9조로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도 인프라 투자 확대, 그쪽에서 건설 중장비 기계에 대한 수요 확대 이렇게 몰리고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다음으로는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랑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쪽 이쪽으로도 확대하고 신흥국 시장으로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19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체결 건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보니까 한 215건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이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83건인데 83건만 보더라도 앞으로 올해 수준 같은 경우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1대1로와 관련된 체결 건수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보면은 그래서 비중 확대를 권고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8,2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국에서 굴삭기 이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 완화가 기업 가치의 개선으로 긍정적일 전망이다라는 부분으로 비중 확대 권고에 8,200원 상향 조정됐으니까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다음은 원익 IP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2018년도 이쪽인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비 투자가 가장 증가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2019년도 꺾이고 20년도 꺾였는데 다시 21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선 파운드리향, 장비 매출 이런 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는 이제 낸드 쪽 늘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19년에서 20년, 20년에서 21년 파운드리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출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모리만큼 커지는 파운드리 장비 매출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5%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46,000원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파운드리 설비 투자 확대가 결국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 탑픽 종목은 원익 IPS다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두 종목 두산 인프라코어, 원익 IPS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여의도 타임즈 마무리할게요.